예,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후에 이렇게 투동사 나오는 경우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from 동사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 문장 형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동사 나오는 이런 문장 형태는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따로 떼서 이렇게 다른 비슷한 문장 형태와 비교해 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겼는데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그 아가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행위는 나는 친구를 설득한 것이죠. 나는 친구를 설득한 것이고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행위를 대상으로 나는 친구를 설득한 것이 되는 것이죠. persuade 대신 advised가 들어가면 나는 친구에게 충고를 한 것이죠. 이런 행위 해보라고. 이런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친구를 설득한 것이죠. encouraged가 들어가면 격려한 것이죠. 나는 내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 한번 해보라고. 이런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친구를 격려한 것이죠. 이런 행위 해보라고. ordered가 들어가면 나는 내 친구에게 명령한 것이 됩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명령한 것이 되는 것이죠. forced 하면 나는 내 친구에게 강요했습니다.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이런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내 친구를 강요한 것이죠. caused가 들어가면 나는 내 친구에게 유발시킨 것이 됩니다. 내 친구를 유발시킨 것이죠. 이런 행위 하도록 유발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예문인데요. 여기 to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mom told me라는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라고? 차에 있으라고. 이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sked가 들어가면 나는 내 친구에게 요청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urged가 들어가면 난 내 친구에게 재촉했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만약에 yelled이 들어가면 나는 내 친구에게 소리쳤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보라고. counted on이 들어가면 나는 내 친구에게 기대한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기를. wanted가 들어가면 나는 내 친구에게 원한다.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하기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문 I climbed over the wall이라는 이런 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벽을 타고 넘었다 라는 이런 예문인데요. 그 아래 예문을 보면 나의 My neighbor saw me climb over the wall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벽을 타고 넘는 것을 내 이웃 주민이 봤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웃 주민이 나를 본 것도 아니고 벽을 타고 넘는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제가 벽을 타고 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saw라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번 주체 행위의 유형에서
보셨다시피 주체행위 2번의 목적어 자리에 주체행위 1번 I climbed over the wall이라는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문법에서는 이 문장 형태와 이 문장 형태를 같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장, 이 두 문장은 서로 전혀 형태가 다른 문장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형태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주체행위 3번을, 주체행위 2번, 죄송합니다. 주체행위 2번을 투동사가 보충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체행위고, 이것은 주체행위를 투동사가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고요. 이것은 주체행위 2번의 목적어 자리에 이 또 다른 주체행위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주체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목적어 자리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치사에 대한 이해나 또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문법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여기 to가 있어야 되는데 요 파란색으로 써놓은 to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것처럼 원래는 to가 있었었는데 이것이 생략되고 쓴 것이다. 사역동사, 감각동사 뒤에 to는 이렇게 생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to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만약 여기 to가 들어가야 한다면 여기도 to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엔 전혀 to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to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 이것과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형식의 문장인 것이죠. 이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 to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to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 wanted my friend to ask her out on a date. 이 문장과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Your boss wants you in the office라는 이게 같은 형식의 문장인 것이죠. 여기까지 주체행위고 이걸 주체행위로 보충 설명했죠. 너의 보스가 너를 원한다. 사무실에서. 결국 무슨 의미죠? 보스가 널 사무실에서 보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뒤에 in the office라고 보충 설명이 붙으면 이것도 주체행위 표현하고 전치사로 보충 설명했고 이것도 주체행위 표현하고 전치사로 보충 설명했으니 이게 오히려 같은 형식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요 밑에 거를 보시면요. Your boss wants you back이라는 이렇게 다시 백으로 보충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백으로 보충 설명했으니까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Your boss wants your underwear off the kitchen table이라고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주체행위 표현하고 전치사로 보충 설명하는 다 같은 형식의 문장인 것이죠. 너의 언더웨어, 너의 속옷이 키친 테이블, 식탁에서 치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Your boss wants your underwear 하고 더 off the kitchen table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의 언더웨어, 속옷을 식탁에서 치우기를 원한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행위는 막연하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뒤쪽으로
보충 설명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 표현되고 있죠. 오프 더 키친 테이블, 결국 여기서 오프 더 키친 테이블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식탁에서 치워지는 것이고, 백이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고, 인도 오피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보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쪽의 내용은 막연한 내용, 이쪽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5개의 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자, 여기 주체행이 표현되고요. 전치사 동사로 보충 설명했죠? 자, 주체행이 표현하고 전치사 동사로 보충 설명하고요. 주체행이 표현하고 전치사 동사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여기 주체행이 표현하고 전치사 동사로 보충 설명하고요. 주체행이 표현하고 전치사 동사로 보충 설명하고, 모두 다 주체행이 표현하고 전치사 동사로 보충 설명한 그런 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다만 전치사가 into이기 때문에 ing 붙여야죠. 전치사 into이기 때문에 ing 붙이고요. 전치사 out of이기 때문에 ing 붙이고요. 전치사가 to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ing 안 붙인 것이고요. 전치사가 from이기 때문에 ing, 원칙대로 ing 붙인 것이고요. 결국 ing 그거 하나 빠졌다는 거 빼고는 뭐 하나 틀릴 것이 없는 같은 구조의 문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형식의 문장을 같은 형식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엉뚱한 형식의 문장과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을. 결국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을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도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것들과 짝을 지어서 가르치다 보니 영어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가 어떤 일관된 규칙이 없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예외 투성이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예문은 She tricked me into thinking I forgot이라고, 이런 첫 번째 예문인데요. 내용은 그녀는 나를 속여서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문 자체 내용이 이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차이는 in이 붙은 것 말고는 이 두 문장이 차이가 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동사가 트릭이기 때문에 여기 in이 붙은 것 뿐입니다. 트릭이기 때문에 in이 붙은 이유는 속여서 그냥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속여서 하도록 가담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in을 여기다 넣는 것이죠. 그녀는 나를 속여서 생각하도록 가담시킨다. 어떤 행위에 가담시킨다는 의미로 여기 in을 넣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요번에 she talked her into getting the operation, 요번에는 속이질 않고 토크인데 여기서는 말로 설득한다든가 말로 꼬셔서 그녀가 수술을 받도록 이런 행위에 가담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in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into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가담시키는데, 그러면 그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out of를 써서 반대
의미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담시켰으니까 이제 가담하지 않도록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 talk her out of getting the operation 하면 네가 그녀에게 말로 사바사바해서 꼬셔서 수술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담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into의 반대 개념인 out of를 사용해서 반대 의미를 만들었다면 to 같은 경우 to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이용해서 반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o에 대한 상대적 개념은 바로 from입니다. to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 반면에 from은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피하는, 한 점에서 피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to에 반대되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to 동사에 반대되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from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o 동사가 무엇 하도록 하다라면은 from 동사는 무엇 못하도록 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to 동사가 나오면 A가 동사 하도록 하다라는 이런 기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from 동사가 나오면 A가 동사 못하도록 하다라는 이런 기본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나는 discouraged my friend, 내 친구의 사기를 꺾어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도록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만들 때 쓰이는 동사는 주로 사기를 복돋우고 용기를 주고 재촉하고 강요하고 말하고 이래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동사들은 사기를 꺾고 붙들고 막고 금지시키고 또는 이탈시키고 해서 못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체행위를 from 동사로 보충 설명하는 예문 3가지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부터 보시면요. I stopped that from happening at the last second 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막아서 생겨나지 못하도록 했다.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 have tried to dissuade my father from drinking 해서 나는 시도해 왔다. 아버지를 단념시키려고 술 마시지 못하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suade 다음에 to 동사가 나오듯이 dissuade 그 반대 의미를 가진 dissuade 다음에는 이렇게 from 동사가 나오죠. 단념시키다, 아버지를 단념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제 완료가 나왔네요. 여기서의 전제 완료는 뭐뭐 해왔다, 시도해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이 현재 완료가 항상 골칫거리로 여겨지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결론은 별거 없구나, 별거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현재 완료가 어렵게 느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결론은 너무 현재 완료라는 것이 그 실체를 보면 지극히 단순한데 이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그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헤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만간에 현재 완료 요거 정리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M은 보시면 You are forbidden from ever seeing again 해서 너는 금지돼서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는 금지됐다,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하도록,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forbid 같은 이 동사는 유일하게 또 이 to 동사가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rom이 올 때는 누구를 금지해서 못하도록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대신에 이 뒤에 투동사가 오면 누구를 금지시켜서 시켰다, 이건 못하도록, 이건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은 금지시켜 못하도록 했다, 이것 누구를 금지시켰다, 이거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것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 wit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